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입니다. 어제 운동을 갔다 왔고 지금 이제 루틴을 다시 잡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동안 운동 너무 매일 해서 그 효과를 몰랐는데 이렇게 운동을 쉬어보고 다시 또 운동을 이제 해보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고, 어제 운동해서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어제 잠도 꿀잠 자고 일어나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자는데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꿀잠 자고 잘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루틴하고 이제 운동 간단하게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운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기본적으로 빨리 이제 다시 루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드 이태리님 책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이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이런 특징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늘을 잘 나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니까요.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인터넷 쓰는 법을 배우러 가서 검색창을 여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칭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 길을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라는 식으로 휙휙 손만 내저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시라고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게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분께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는 못하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일 줄도 알게 됐잖아 라고 말입니다. 나 자신의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손으로 휙휙하는 거. 인성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만 조만간 학력 위주의 시대에서 학력 외에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쵸? 지금 현재 그 시대죠. 인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인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됐을 때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시대? 지금 좀 더 그 인성이 좋으신 분이 개인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도 결국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게 되는 그 인성이 좋다는 것이 짧게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길게 봤을 때는 보이는 것. 결국은 인성일 때문에 뭐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도 그들의 인성이 드러남으로써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이토이토리님, 내가 좋아하는 사이토이토리님, 이거 마치 하루를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라는 주문처럼 이렇게 왜요? 이렇게 목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책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한 번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떤 책인가요? 이게 소설책인가? 아니면 뭐 사랑의 기술에 관한 책인가?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면 되게 딱한 어떤 책인지 알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슬픔에도 기도 삶을 위한 지침 그때 왜 너무 작은 심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인생 거울 생명은 나는 배웠다. 오케이 뭐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인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우선은 내 소재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읽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체력도 지금 좋아졌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책 당신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많은 학자가 언급하는 새벽의 신비한 힘. 저는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어두움에서 일어났을 때 기분이 되게 암울해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좀 활기차게 시작할 수 없고 좀 우울하게 시작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새벽 시간이 싫더라고요. 새벽까지 깨어있는 건 괜찮은데 딱 눈을 떴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미러클 모닝도 해봤는데 나랑은 맞지 않다. 나랑 실케디안 리듬이 맞지 않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까?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은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지금 또 집중을 못하고 있죠. 지금 과제 생각했어요. 학과 과제. 진짜 괜찮아요. 책인 독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그 새벽의 신비한 힘 그것은 무엇일까?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은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이 고요함은 마치 세상을 투명 렌즈로 바라보게 하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아닌데 암흑 같아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오감이 생생해집니다. 이때 선명하게 안 보이고 저는 막 어둠에 갇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싫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보다 좀 날이 밝아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숨겨진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무수한 가능성들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렇게 좀 모든 아이디어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과실을 되돌아보고 그쵸? 아직 이루지 못한 소중한 목표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낮에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불순물 없이 할 수 있다. 오늘 새벽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그 생각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하루의 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게 아침이어도 되고 낮이어도 되는데 어쨌든 내 인체 시계로 상쾌하게 일어났을 때 그 5시간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5시간 안에 내 루틴을 맞춰야 되고 한 좀 지구력과 생산성 효율성이 좋을 때는 한 7시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아침에 그 시작할 때 특히 이제 심상하는 시간에 모닝 루틴이죠. 만약에 그때 좋은 걸 잘 봐야 돼요. 나에게 좀 긍정적인 거 예쁜 거 이런 걸 봐야지 그 시작하는 그 하루에 내 눈에 담는 영상이나
어떤 시각적인 그 느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불확실하다면 내일 아침은 좀 더 일찍 깨어나 창밖을 봐라. 왜 이렇게 일찍 깨어나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굳이 이렇게 조금 하늘 필요도 없는데 이것도 또 확증 편향이죠. 나랑 맞지 않는데 왜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반감이 드는 건데 어쨌든 나랑은 맞지 않다. 저는 그것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막 그 잘 때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 수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잘 때 너무 잠이 와서 그냥 자는 것과 내가 억지로 자야지 하면은 그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조금 운동하고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좀 참다가 잤더니 너무 진짜 잠이 오는데 그냥 기절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이 꿀잠이에요, 꿀잠. 거기에다가 자면서 막 그 빗소리도 들리고 진짜 자면서 빗소리에 잠깐 깼는데 아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이러면서 잤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의 고요함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바라봅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의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맞아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아직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벽을 활용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이야말로 어지러운 마음을 환기시키는 바람, 당신의 야망을 촉진하는 연료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보다 정돈된 나로 하루를 조금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이라이트 하나도 안 했어요. 새벽이라는 걸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오케이. 프리드리 니체. first name이 프리드리 니체군요. 오케이. 니체는 한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 이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라고 명명 지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문제라고 정의 지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싫은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미 없는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던가요? 그 전에 그냥 한 5일 정도? 5일 정도는 루틴을 다 어기고 내가 너무 지금 한 영상에 빠져 있어서 가지고 그 채널에 제가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그렇게 루틴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 5일 동안 운동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쓰고 독서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루틴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내가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하고 책을 읽고 집 청소를 하고 운동 갔다 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꿀잠 자고 이런 것들이 막 할 때는 내가 이게 매너리즘인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가?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하루를 보낸다는 거. 그리고 그 운동과 독서가 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쉬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그런 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자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가 루틴을 하면서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할 시간이 오겠죠. 한 번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그때 내가 한번 쉬어보니까 진짜 이 내가 그냥 반복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 루틴이 얼마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그 걱정으로 인해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이룬다. 이게 더 나쁘네요. 그쵸? 생각이란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과유불급인 듯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생각을 안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길을 걸어도 생각을 하고 설거지할 때도 생각을 하고 청소할 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청소할 때 멍하니 청소하나? 그런 것도 참 궁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운동을 다 마치고 자기 전에 이제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하루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유튜브를 보는데 뭔가 자극적인 걸 보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읽을까? 이렇게 하니까 책을 읽으면 또 내가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흥분이 되어서 잠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하기 싫으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 전에는 낮 동안에는 절대로 그걸 볼 수 없거든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무섭고 불안해서. 근데 이렇게 자기 전에는 범죄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싫으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것 같은 것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은데 책을 읽으면 잠이 안 와서 막 흥분이 되어서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만화책을 보고 가라는 또 생각이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생각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을 채우며 괴롭히는 그 걱정이 50%는 일어나지 않았고 80%라는데 되게 작게 잡았네요. 일어나지 않을 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다독을 하신 분이었어요. 다독을 하신 분이고 정말 많은 책에서 필요한,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짧게 진짜 에센스만, 핵심만 이렇게 잘 줄여놨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책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네, 잠깐만, 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머릿속을 채우며 괴롭히는 걱정의 50%는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예측 불가하니까. 누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진짜 이런 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왜 자꾸 걱정을 하는지, 그래도 잘 떨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막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걱정과 불안,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잡념, 이런 것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운동도 중요하고, 네. 신체가 뭔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막 신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안 좋은 생각이 끌어당기듯이, 그런 게 사실은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생각의 깊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케이. 생각은 필요할 때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함. 이게 진짜 말은 맞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알죠? 어. 와. 생각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실력이라는 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쓸데없는 내 머리를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1, 2초 안에 바로 떨쳐내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미래 내가 원하는 거라든지 원하는 심상화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런 거, 그런 훈련이 있고, 신체를 나의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 그거는 뭐 몸을 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지방을 빼고 싶으면 지방을 빼고, 근육을 쌓고 싶으면 근육을 쌓고, 엉덩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 엉덩이를 만들고, 그렇게 그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실력이죠. 이게 또 운동을 마냥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오버 트레이닝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제 절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참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 한 줄, 한 문장도 아니에요. 한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생각은 필요할 때만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게 엄청난 훈련과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힘든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매일 통제할 수 없겠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은 생각이 나를 통제할 것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생각이 나는 것들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거죠. 독서 노트 이미지 공유. 오케이. 그래서 적절한 생각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쵸? 무심했던 오늘에 반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학교에서 학교 수업할 때 파킹라이트에서 있던 생각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책을 읽는데도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잡는 거죠. 아, 지금 책 읽는데 왜 그 생각해?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생각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었거든. 중요한 사건도 아니야. 아무 사건도 아닌데 그 생각이 지금 내 머리를 친다니까요. 그냥 알 수가 없어. 왜 그 생각이 갑자기 지금 독서하는데 떠오르는지. 음. 그래서 적절한 생각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무심했던 오늘을 반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그것은 암세포처럼 일상을 올로 잠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있었던 거,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내가 조금, 이때는 이렇게 조금 행동하고, 이렇게 조금 말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성찰을 할 때 단 한 번으로 끝내야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과도해지는 거죠. 그러니 무의미한 고민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는 그 안심과 함께 밖에 펼쳐진 고요한 밤하늘과 빛나는 네온 사인들이 우리의 고민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예, 오케이. 이것도 독서노트 하고요. 10일차 아침
매년 봄이 되려면 사람들은 벚꽃 피길 기다렸다 거리로 몰려갑니다. 명소는 물론이고 평소 별 관심 없었던 벚꽃이 폈다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저는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벚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기 위함입니다. 결국 벚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 중 하나는 찰나입니다. 오케이. 찰나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찰나의 아름다움. 오케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벚꽃은 사랑하는 연인들, 일로 지친 직장인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나는 왜 그게 별로 감동적이지 않지? 우리가 말하는, 나 진짜 내가 T인지 F인지 모르겠어요. MBTI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난 F 감정도 있고 되게도 아닌 것도 있고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짧은 시간 반짝이다 사라지는 그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찰나이자 오늘 하루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우리의 매일은 찰나이자 반복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어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은 고유하고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쵸? 모든 순간이 삶 그 자체이며 그 순간을 최대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 봄이 되면 벚꽃이 다시 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며 다음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내일도 그러한 두근거림으로 고대해 봅시다. 그 찰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루하루가 벚꽃을 지은 것처럼 해맑게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약간 두근거림이 있는가,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가. 예전에 저 루틴을 진짜 열심히 할 때는 그랬거든요. 막 책을 열심히 읽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몰입에 빠졌을 때 몸에서 이렇게 전율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건데 깨우침의 시간이죠. 그때 내가 오늘 그 다이돌핀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운동할 때 도파민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순간이 오거든요. 오늘 운동하러 가서 도파민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수행 능력이 잘 나올까? 이런 좀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정말 좀 쉬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나중에 이게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가, 내 느낌 자체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10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후회되지 않는가.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배고프네. 책만 읽으면 배가 고파. 어떻게 된 게. 아직 1시간도 안 읽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오케이. 이는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무형의 힘으로 우리 일상을 구성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기쁜 소식, 고대했던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등 마이너스적인 일을 경험해서 일상을 보냈다면 당신의 신체와 마음은 아마도 피로에 찌들었다.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을 제대로 수긍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그리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내일은 다시 해가 될 것이고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당신 주변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사시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뭘 인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기쁜 소식, 나쁜 소식보단 기쁜 소식이 좋죠. 일의 실패, 뭘 자꾸 고립시킨다고? 이런 것들은 다 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듣는 거를 피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하는 거, 나는 이게 그 환경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지? 다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침에 해가 뜨더라도 그 빛이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거 있는 거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책 지금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만 이해 못하나? 그것은 삶에서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어려운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는 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의 과정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고통? 어디야? 어떤 고통?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천천히 표시나지 않게 성숙하게 제거를 해야죠. 걷어내야죠. 그렇게 자라나 전진하다 보면 어두운 그림자만 있던 그대의 삶에 다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뭐가 어두운 그림자가만 있어? 밝기만 한데. 이내 희망과 나 배고픈가 봐요. 배고프니까 지금 짜증감이 있죠. 책만 읽으면 배고프고 진짜 무릎에서 오늘은 좀 다이돌핀을 느끼고 싶은데, 어쨌든 이내 희망과 에너지를 가지고 뚜렷한 시야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것을 피하지 말라. 피해야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피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내 인생에서 최대한 제거하는 것은 나의 책임인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것이 당신을 더 괴롭힐 테니.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라는 건가? 무슨 말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약간 짜증감이 있고 냉소적으로 변했나?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뭘 좀 먹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연못에서 아니야, 지금 이 짜증감이 올라오는 순간도 통제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못에서 마주하는 연꽃은 그 화려함과 더불어 변화와 성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상징입니다. 연꽃. 네, 연꽃은 수면 아래에서 힘겨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반짝이며 빛이 납니다. 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어난 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뜻하며, 고난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오케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활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종종 주변 환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부정적인 거 나왔어요. 안 읽을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막 신세한탄 할 때 연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연꽃은 고유하고 굳건하게 자신 환경에서 잘 적응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항변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환경에 맞게 내가 무조건 적응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 설정을 잘하는 사람은 엘리트다. 왜냐면은 내가 며칠 동안 영상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이제 초급자는 그냥 생각이 없고, 중급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은 이루어졌는데 거의 조울증처럼 환경 설정이 정말 좋게 되었을 때는 막 기쁘고, 조금만 어긋나면 거기서 이제 엄청난 히스테릭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자 정도 되면 뭐 환경에는 상관없이 그냥 여유롭게 그 상황에 잘 대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트로 가게 되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환경 자체를 완전히 그냥 항상 최선의 수익 능력을 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람의 시선을 오지 않게 이상하게 중급자부터 옷을 이제 벗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트는 몸을 꽁꽁 싸고 옵니다. 진짜로 운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갑자기 진짜 막 그 후드티 입고 막 꽁꽁 싸워요. 그리고 안 봐. 자기 운동에 완전 몰입해서 음악도 엄청 크게 듣고 땅만 바라보고, 진짜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 환경 설정을 자기 운동에만 몰입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분들하고는.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대화가 안 되고, 그게 거부.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저 음악을 엄청 크게 들고. 그래서 참 진짜 이어폰이 좋은데, 이래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에 대한 항변 없이가 아니라 항변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항변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 자체를 세팅하는 거, 이게 저는 엘리트라는 걸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반대합니다. 이 부분의 생각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독서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꽃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가치를 인생의 다양한 면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환경에 대해 비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이 설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거죠. 중급자들. 그 예를 들면은 굳이 이제 내가 웨이트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이제 뭐 가슴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벤치프레스 기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해야 되는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와 성장에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과정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콘크리트한 행동을 계획해 봅시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발전의 기회를 삼고 불완전한 상황을 뛰어넘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일상에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연못의 연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저랑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와요, 느낌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 책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라. 이 책을 어떻게 내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안 읽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책 표지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예쁜 것 같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목차를 보니까 삶을 위한 지침, 삶을 위한 침묵의 소리, 나는 배웠다. 이것도 인생 거울도 좋겠네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삶을 위한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배웠다. 침묵의 소리.
첫눈에 반한 사랑? 첫눈에 반한 사랑.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이거 뭐지? 이거 시네요. 이거 시집인가? 와, 할자가 이렇게 없으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전 시를 안 읽으니까. 외국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한번 어디서 들었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춤을 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실전에서 내가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여유있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 관중이 없이 정말 나의 그 실력을 완전히 뽐낼 수 있는 여유롭게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을 빼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시집이네요. 시집. 삶을 위한 지침.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외우라. 들리는 모든 것을 미치는 말라. 오케이. 때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려라. 아니면 실컷 잠을 자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라. 다른 사람의 꿈을 절대로 비웃지 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랑은 깊고 열정적으로 알아.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성취는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일에까지 실패하지는 말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건 완전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전 침묵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라. 그쵸.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라. 참 맞긴 맞는데 어려운 건데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늙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볼 때 또다시 그것을 살게 될 테니까 신을 믿으라. 하지만 차는 잠그고가 아니라 숨은 뜻을 알아차리라. 당신의 지식을 난간하느라. 그것이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므로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기도하는 것, 끌어당김의 법칙.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바로 잡으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늙으면 그것이 아주 중요해질 테니까. 하지만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곳을 찾아가라. 돈을 많이 벌었다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 그것이 부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만족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큰 행운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맞아요. 이럴 수 있어.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 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좋네. 자신의 성격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중 몇 가지를 위반하라.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를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자신의 성격이 있고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이게 진짜 많은 걸 이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성격이 나의 운명이다. 그때 왜? 뭐지? 다 시집을 읽을 때 또 이런 묘미가 있네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을 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오케이.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읽기가 무섭네요. 내 자신을 너무 반성하게 되는. 와 진짜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을 때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홀로 남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막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해. 진짜 막 거짓말이 입에 담아있어요. 진짜 사기꾼처럼.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 빨리 내 인생에서 걷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받아들여야지. 이건 자신은 인생을 너무 함부로 사는 거 아닌가? 남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나도 미워하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지.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교만해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도 교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만나야지. 차라리 이런 교만한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힘들고 하는 것보다 혼자 남는 게 낫지 않아요? 혼자 남으면서 더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내 성장에 힘쓰는 게 낫지 않을까? 나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책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이며 그 사람과 그런 나쁜 관계를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자, 목차를 보고 조금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목차에서 읽고 싶었던 부분, 그때 왜는 별로였어. 인생 거울, 그리고 나는 배웠다 침묵의 소리. 요거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인생 거울. 세상에서 변치 않는 마음과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장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십시오.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사랑을 주면 너의 삶으로 사랑이 모이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될 것이다. 삶을 신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너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것이다. 마음의 씨앗들을 세상에 뿌리는 일이 지금은 헛되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왕이든 거린이든 삶은 다만 하나의 거울.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비춰줄 뿐. 자신이 가장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상의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타인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네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 무슨 뜻이죠? 나만 이해 못하나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왜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임을. 오케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그러네요. 맞아요.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아봐도, 왜 자꾸 머리에 안 들어오지? 이 집중도가 엄청나게 떨어졌나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아봐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맞아. 이게 시라는 게, 이게 참, 또 이런, 제가 막 활자를 막 많이 읽어야지 뭔가, 시라는 게 또 이런 또 참 묘미가 있네요 하는 걸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나는 배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은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그런가? 다른 사람의 최대치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를 나를 비교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그쵸, 맞아요.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지금 다이돌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몸에 전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에도 이렇게 진짜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오케이. 뭐 내가 조금 시를 안 읽어봐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참 이 시라는 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알 때 말 때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소리가 나오는 거. 그 왜 술 마셨을 때, 아니네, 술 마셨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다른 그 깨우침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 신기하다 시가. 침묵의 소리는 어떻게 읽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막 이 느낌이 좋아요. 막 읽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침묵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 저자는? 이러면서 막 설레임이 있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 깨우침을 줘서 나에게 또 막 이 깨우침의 소리 이걸 느끼게 할까? 막 이게 지금 되게 이 설레는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존재의 언어로 만나자. 침묵의 소리, 존재의 언어로 만나자? 무슨 말이지? 존재의 언어로, 나의 존재, 그 존재의 언어로 만나자. 나라는 사람, 그 존재, 그 자체의 그 언어로 만나자. 그 사람의 존재, 그 존재 자체의 언어로 만나자.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딪힌과 느낀과 직감으로. 와. 이게
이게 약간 이 배고픔의 시간을 지나서 집중의 시간과 몰두의 시간을 지나 지금 몰입의 순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 닿을 수 있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 시간이 올 때는 모든 게 막 다 깨우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 근데 존재의 언어로 만나자 부딪힘과 느낌과 그 직감으로 그 사람의 입에 발린 그 막 그 언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아 그 단어 사자성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언어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느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부딪혀서 느끼는 그 느낌과 직감으로 그 사람을 느껴라 라는 거인 것 같아요. 아, 나 궁금해. 너무 궁금해. 뭐라고 얘기할지. 나는 그대를 정의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없다. 아, 나는 누구를 만나도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정의하거나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 존재로서 존재의 언어로 내가 만나서 내 느낌과 직감으로 완전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의하거나 분류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사랑이겠죠. 그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눈물이 픽 돌 정도로 너무 궁금해요. 그게 어떤 느낌일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대를 겉으로만 알고 싶지 않게.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겉으로만 알고 싶지 않기에. 다른 분도 막 이럴까요? 막 책을 읽을 때 너무 이게 막 크게 와닿으면 눈물이 핑 돌거든요. 몸에 이렇게 막 전율이 탁 도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진짜 글을 겉으로만 알고 싶지 않은 그 느낌. 근데 원래 다 그런 것 같아요. 전 연애 있을 때 겉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겉이 중요하죠. 왜냐면 겉으로 남성적인 남자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나의 기준에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만 그 겉은 전체가 아니고 내면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겉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 그것도 저는 좀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남자적인 그 매력이 없다면 억지로 그냥 내면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거, 그건 저는 조금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속에서 조금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다시, 나는 그대를 정의하거나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그대를 겉으로만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비춘다. 무슨 말이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침묵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비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감동을 했어도 말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이건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자성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어사오고 아닌데? 그 막 화려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은, 침묵하는데 나의 마음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비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감동됐다는 뜻이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도 이거 좀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유의 욕망을 넘어 소유의 욕망,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싶은 그 소유의 욕망을 넘어서 그대를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허용해 준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를 좀 잘 못 이해하나? 그대를 만나고 싶으면 막, 그냥 내가 막 내가 그 사람과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만나는 거, 그냥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우리를 허용해준다, 뭐 이런 것인가요? 나 근데 그런데 막 그런 마음앓이는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막 이렇게 아름답고 그 사람에게 감동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없으면 뭐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함께 흘러가거나 홀로 머물거나 자유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대를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의 사랑을 받아줘야 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건 아니지만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 내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굳이 왜? 이런 느낌? 사랑이 노력으로 가능하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시가 처음에는 진짜 좋았는데, 약간 지금, 자, 목차를 보면서 다른 부분, 재밌네요. 시가 되게 짧음으로써도 뭔가 첫눈에 반한 사랑, 첫눈에 반해야죠. 첫눈에 반하는 다음에 이제 또 알아갔을 때 또 반해야 되고, 두 개 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 사랑,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 그 다음에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첫눈에 반한 사랑, 그들은 둘 다 믿고 있다. 갑작스런 열정이 자신들을 묶어주었다고. 그런 확신은 아름답다. 하지만 약간의 의심은 더 아름답다. 잘 모르니까 그런 건가요? 그들은 확신한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거리에서 계단에서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수만 번 서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스쳐 지나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가? 어느 회전문에서 얼굴을 마주쳤던 순간에, 군중 속에서 미안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던 순간에, 수화기 속에서 들리는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하는 무뚝뚝한 음성을, 나는 대답을 알고 있으니 그들은 정녕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할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인 시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왜 이런 쓸데없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야 되냐고요. 만 번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됐어.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된 그 시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만 번을 했을 수도 있다, 그게 왜 중요하지? 나만 이런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놀라게 되리라. 우연히 그토록 여러 해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운명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를 가지지 못해. 우연은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웃음을 채우며 훨씬 더 멀어지기도 만들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지?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비록 두 사람이 잃지는 못했으나 수많은 암시와 신호가 있었다. 읽지 못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지금 이게 그런 애매모호한 것에 왜 신경을 쓰냐고요. 차라리 명확한 것에 신경을 쓰지, 쓸데없는 망상. 아마도 3년 전 또는 바로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말도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나뭇잎 하나 펄럭이며 한 사람의 어깨에서 또 다른 사람의 어깨로 떨어지지 않았던가.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주웠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유년 시절의 덤불 속으로 살던 공일지라도. 읽기가 좀 힘드네요. 문손잡이와 초인종 위 한 사람이 방금 스쳐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스쳐가기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맡겨놓은 여행 가방이 나란히 서있게 됐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어느 날 밤 어쩌면 같은 꿈을 꾸다가 망고 속에서 깨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고.
모든 시작은 결국에는 다만 계속일 뿐 운명의 책은 언제나 중간소에서부터 펼쳐지는 것을. 끝인가요?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의미 있게 들렸을지도 있겠지만, 그래서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게 또 궁금합니다.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듯이 일단 당신은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 아, 이게 규칙이다라는가. 제가 영상을 또 봤잖아요. 지난 5일 동안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느꼈던 게, 고수에게는 인생이 하나의 놀이터이지만 하수에게는 하나의 전쟁터다라는, 정말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좀 저는,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좀 즐거운 놀이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전쟁터다라는 거, 그게 좀 뭔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크게 와닿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다. 이거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교할 것입니다. 그쵸?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반복, 계속 복사되는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깨우쳤으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그쵸? 매일 하루가 계속될 테니까요.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그쵸?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나은 그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 왜 있죠? 안 있는데? 나는 맞지 이랬는데? 아, 뭔가 좀 가슴 울리는 그런 시를 좀 읽어보고 싶네요. 아까처럼. 이제 난 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난 안다. 내가 사과 새알만한 꿈을 했을 때 난 사나이가 되게 큰 소리로 외치곤 했다. 난 알아, 난 다 알고 있다고. 진짜 무지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난 알아, 난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 이 세상에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때가 바로 인생의 봄. 하지만 18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말했다. 난 안다. 이번에는 진짜로 알아. 그리고 오늘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날들 중에 내가 수없이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보네. 그 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아직도 알지 못하네. 25살 무렵 나는 모든 걸 알았었지. 사랑과 열정, 삶과 돈에 대해.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봤지. 생애 한가운데서 난 또 다른 배움을 얻었지. 내가 배운 것은 선언마디로 말할 수 있다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고 날 심어줬다면 정말 날 시험해줬다라고 밖에 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날씨 정말 좋다, 이거보다 이런 거,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행복한데,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생애 가을녘에 들어서 내게 아직도 삶에서 경이로운 것은 그토록 많았던 슬픈 저녁들은 잊혀지지만 어느 행복했던 아침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 난 알아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알게 되는 건 더 적었지.
지금 내 인생 캐전 시계가 60번을 울렸고 난 아직 창가에 서 있지. 밖을 내다보면서 난 자문해보네. 그리고 이제서야 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삶과 사랑, 돈과 친구들, 그리고 열정에 대해, 그것들이 가진 소리와 색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삶과 사랑, 돈과 친구들, 그리고 열정, 이게 아니라 난 내가 누구인지 계속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알 수 없는 게 나 자신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 하지만 바로 그것을 난 또 알고 있지. 네, 이렇게 아이린님은 이제 조금 루틴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책도 좀 부드럽게 읽혀주고 운동해서 그렇겠죠 어제. 네, 그러면 수고했고요. 또 이제 원서를 한번 읽어보고 루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